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이 시점에 여러분 가정, 댁내의 건강은 또 어떠신지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많은 분들이 10,000명을 제외한 4,999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은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그냥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감염이 안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이 다 건강했기 때문에 나도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사회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의 관점에서 5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언택트라는 단어는 너무나 관심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놨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의 부상. 잠깐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면 언택트라 한다면 언컨택의 줄임말, 접촉 그리고 대면의 반대말,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컨택, 대면과 접촉한다라는 의미의 이 컨택이라는 단어와 합해져서 언컨택이다. 언컨택의 줄임말, 언택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래 시나리오 2022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는 위기에 혹은 이 공포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변화에 투자해야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사회, 정책, 기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변화를 5가지만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기술적인 변화, 산업적인 변화 한 가지 언택 서비스를 여러분께 강조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죠. 그래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언택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나 왔다. 점점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나고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서 그 니즈가 급증한 것이다. 급증했다가 다시 기존 시나리오대로 돌아오지는 않고 조금 더 급증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구조적 변화를 뭐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그 중에 5가지만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언택 서비스만 따로 떼놓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개요를 들어가겠습니다. 언택 서비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꼭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거죠. 우리의 은행 서비스입니다. 은행 서비스가 의존도가 대면 거래, 아직도 은행 서비스, 뭐 기본적인 거래를 할 때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26.3%였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비중이 노란색이 엄청나게 줄고 지금은 7.7%입니다. 2019년 3분기 기준 통계입니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7.7%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2020년에는요, 더 크게 줄겠죠. 대략 한 5% 수준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신 뭐가 늘어난 거예요?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거죠.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근래?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오셨나요? ATM기 만나고 온 거 말고요. 뱅크 텔러를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다녀왔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 안 하고 계신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은행을 방문하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 은행 서비스라는 영역의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은행 서비스 말고 유통 서비스를 보시죠. 유통 서비스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도소매 거래액이 있습니다. 도소매 판매액. 도소매 판매액에서 일부가 오프라인 쇼핑이고 일부가 온라인 쇼핑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왔죠. 지속적으로 늘어나왔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의존도가 32.7%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전체 소매 판매액의 소비액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게 32%나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통계학적으로 두 개로 쪼개는데 하나가 인터넷 쇼핑, 또 하나가 모바일 쇼핑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적 용어니까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PC로 한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 그 다음 모바일로 구매한다. 그럼 모바일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이 32.7%를 100으로 놓고 두 개의 비중을 구분해 보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모바일 쇼핑이 인터넷 쇼핑을 압도합니다. 또 다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라는 일부, 삶의 일부가 온라인으로의 전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온라인 쇼핑이 뭡니까? 물건을 사지만, 받아들지만 그 누구도 직원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게 비대면화입니다.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마저도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다. PC에서 모바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기업의 의사결정자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품을,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판매할까? 기본적인 컨셉이 어떻게 만나서 사람에게 이걸 거래하고 홍보하게 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중에서도 PC 기반이 아닌 모바일상의 유저 프렌들리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이트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이런 식의 접근, 오프라인 쇼핑에 적합한 방식의 접근, 아니면 PC 기반의 적합한 방식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바일 쇼핑 기반이다. 제가 저희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여러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자료를 같이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어떤 루트로 많이 찾아오시는가 봤더니 1, 2, 3위가 다 모바일입니다. PC로 찾아오시기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역시 그럼 블로그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안내하려면 조금 더 모바일 환경에서 적합하게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어떤 것들을 게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 접근이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하겠다.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하고 마케팅할 것인가. 이런 거대한 유통산업의 전환이 있다.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가 책에다가는 크게 6가지의 전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죠. 제 유료 강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유료 강연에서 이렇게 6가지의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화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대면 서비스가 중요했는데 디지털 경제로 전환될 때는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대면 서비스가 아닌 비대면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나머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 전개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그리고 그 중에서 언택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결은 그냥 일개 개인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런 트렌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트렌드를 무시한 채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거대한 그 변화, 트렌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화에 투자하라. 그죠? 변화에 투자하라. 자, 그러면 언택 서비스에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언택 서비스. 얼마 전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IMF 보고서를 너무나 즐겨 보니까 IMF에서 늘상 4월 그리고 10월에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G7 국가의 재무부 장관격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또 IMF 총재, 월드뱅크 총재, 이런 그러니까 금융 경제 영역에 거의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팅을 해요. 그래서 IMF가 4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브리핑을 해드려요.
10월에도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연간에 미팅이 있는데 그게 스프링 미팅이 있고 그죠? 어텀 미팅이 있는 거 이해가시죠? 근데 얼마 전에 스프링 미팅이 있었는데 그 미팅을 보시는 것처럼 네, 화상 미팅으로 했습니다. 화상 실시간 미팅.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G7 통화정책회의도 그랬고, G20 정상회담도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20개 국가들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과 화상 채팅, 화상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IMF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상급의 미팅도 있지만 우리 기업 내에서의 어떤 미팅 그리고 학교 강의나 기업 내 특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 형식인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강의를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지금 제 각각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줌이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급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는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 비대면 회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늘어난 상태로 줄어들었다가 그래도 이 화상 채팅, 화상 미팅, 화상 강의라는 것이 나름대로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한번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게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래서 제가 기술 수용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걸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TAM이라고 합니다. 기술 수용 모델, 기술 수용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ease of use, 사용 편의성, 그 다음 하나가 유용성, usefulness.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해 보니까 특히 우리 60대 이상 노 교수님, 시니어 교수님들이 저랑 이제 단체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매번 녹화를 하고 이 온라인 형태로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젊은 교수들이야 뭐 금방 또 팔로우업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노 교수님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하세요. 한 분은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2시간 동안 녹화했는데 파일을 날렸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런 경험을 했지만 해보니 익숙해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인식해요. 쉽게 usefulness, 유용성을 인식해요. 그리고 사용 편의성도 인식해요. 기술 수용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교수도 편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편해요. 학교는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 강의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두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 언택 서비스에 해당하는 교육 서비스가 더 늘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학에서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들은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총 이수 학점 중에 일부를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수 기준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편의성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수용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학기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보통 여러분들 신학기 준비하면 저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또 다녔었습니다. 언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국민학교라고 부르다가 그때 국민학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문구점들이 있죠. 문구점에서 신학기에 뭐 합니까? 문제집 사오라는 거, 그리고 노트, 네? 그리고 필기구 이런 거 열심히 샀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학기 준비였죠. 근데 올해는 신학기가 개학 시점이 지연됐고 개학 시점이 다다랐어도 4월 달에 다다랐어도 뭐 했습니까? 온라인 개강을 했죠. 근데 올해 특별한 일이 뭐냐면 필기구 매출이 줄었습니다. 대신 뭐가 늘어요? PC 카메라나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이런 PC용 기기들, 사무기기, 웹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컴퓨터 다 한 대씩 있지 않나요? 이런 말씀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 초등학생이 2명인 집에서 PC 한 대로는 2명이 같이
학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C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언택 서비스라는 주제로 중앙일보에 칼럼을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찾아보셔서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온라인 개강은 아닐지라도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비대면 플랫폼의 사용자 추이가 어떻습니까? 꾸준히 늘어나죠. 굿딱, 그리고 줌, 그리고 경기지역 화폐, 이런 비대면 플랫폼의 수요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은행 서비스부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은행 서비스는 어떨까? 일단 대면 은행 서비스와 비대면 은행 서비스가 있을 텐데 대면 은행 서비스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미 안면인식 기술, 바이두가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의 농협 같은 은행이죠. 이 은행이 이 기술을 도입해서 말 그대로 통장도 없이, 카드도 없이, 신분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비대면화죠. 대면 서비스의 비대면화죠. 오프라인 채널, 오프라인 은행 지점의 비대면화라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다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한 그 서비스의 비대면화 말고 말 그대로의 은행 서비스가 또 비대면화되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은 거의 한 15시간 말씀드려도 다 말씀 못 드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 기술 요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은행이 뭘 하는 사업을 하죠? 무슨 사업을 하죠?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할 때 어떤 대출이 있죠? 크게 대출에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에는 또 크게 뭘로 나뉘죠? 부동산 담보대출과 동산 담보대출이 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동산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오마이스쿨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 이 자산에다가 담보를 걸고 대출을 해줘. 이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1,000만 원짜리니까 여기에 500만 원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해줘요. 해줄 수 있을까요? 해주기 어렵죠. 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이거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이들은 부동산도 없는데 동산밖에 없어요. 공장 설비 같은 거. 그럼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을 텐데 신용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의 담보 가치가 영속될 것인지 부동산처럼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웠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장 설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돼서 담보대출의 동산담보대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엔테크라는 기업이 개발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화, 언택 서비스라는 거죠. 유통산업은 어떻습니까? 유통산업도 제가 대면, 오프라인 쇼핑 공간에서의 비대면화, 가장 큰 특징 뭘까요? 키오스크의 도입이라고 했죠. 제가 2020년 경제전망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20년이 되면 웬만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 구매하기가, 주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 지금 맥도날드, KFC, 그리고 롯데리아 가시면 사람이 주문 안 받죠. 키오스크가 주문 받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거죠. 어르신들도 익숙해진다는 거죠. 익숙해지면서 이것에 대한 의존도, 수용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오스크가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테이블링과 같이 모바일과의 연동입니다. 제가 은행에 특강을 가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고 있을 때 왜 이거 안 하냐라고 얘기해요. 왜 은행에 가서는 번호표 뽑고 계속 기다리게 만드느냐. 이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을 연동시키면 굳이 30분을 거기서 기다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일을 보다가 내 순번이 거의 다 왔을 때 그때 또 창구에 가도 되거든요. 이 모바일 폰과의 연동. 그래서 많은 맛집들에 가면 3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30명은 없다. 뭡니까? 테이블링 서비스와 같은 모바일 폰과의 연동, 키오스크와 모바일 폰과의 연동. 키오스크의 고도화는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도소매 유통의 오프라인상의 비대면화를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쇼핑 그 자체도 비대면화되고 있다. 더. 이거 왜 그러냐? 온라인 쇼핑은 원래 비대면화니까 무슨 차이가 나냐? 비대면화된 환경에서의 쇼핑이지만 VR과 AR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합니까? 초실감화.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또 UX라고 하죠. User Experience. 소비자가 가구를 여기 놔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어울릴까? 이 질감이 내가 찾던 그걸까? 내가 원하던 색감일까를 온라인 쇼핑이지만 놔보고 구매를 한다 이거예요. 경험 후 구매라는 거죠. 구매 후 경험이 아니라 이게 바로 UX, User Experience, 초실감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면화 흐름 속에 온라인 거래가 다 뭐 된다? UX, 초실감화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해준다. 제조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이 제조에서 여러 공정 중에 위험한 또 화기 작업 그리고 뭐 이렇게 철골을 해서 막 그 철골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작업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근데 안전 교육을 다 받으면 뭐 합니까? 현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데. 근데 뭐 합니까? 가상 증강현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것처럼 교육을 다 받고 가는 것이죠. 훨씬 더 안전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움직임, 제조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사무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사무 환경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무 환경에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PA 시스템 중에 는 뭐냐면 사무 환경 자체, 사무직 근로자의 일을 로보틱 솔루션이 대신해 주는 컨셉이에요. UiPath라든가 구글 딥러닝이라든가 IBM 왓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직 근로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인사팀 직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원서, 어플리케이션이 옵니다. 그럼 그거 다 읽어요. 서류 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십만 장이 왔는데 그중에 100장만 골라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해준다? 인공지능 솔루션, 인사 채용 솔루션이 해준다. 면접도 어떻게 한다? 화상 면접화한다. 화상 면접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표정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평가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마이다스 IT입니다. 마이다스 IT가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인데요. 어쨌든 채용의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서류 평가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면접까지 화상 면접이죠. 다시 말하면 비대면화된 채용 과정을 가져간다. 이 채용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가지 물결 중에 하나 비대면화, 언택을 설명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긴 시간이면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영역을 쪼개놓고 어떤 영역이든 비대면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대면화의 과정 우리가 일개 개인이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네, 거스를 수 없겠죠. 이 비대면화라는 언택이라는 이 흐름을 인지해서 그 상황 하에서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하고 또 투자 의사결정하기에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동업을 하기에 적절한 투자 대상일지를 골라내는 일 여러분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